교육 컨설턴트 슈퍼맨 쌤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개인 매출 그리고 이 팀원 채용 관련해서 이 회사도 이제 똑같은 시스템인가요? 라고 그 면접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. 또 어떤 게 더 중요할지 그 이제 인사 담당자가 직접 들려주는 네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. 조금 전에 촬영을 하다가 조금 잡음이 있어서 재촬영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교육 영업직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은 영상일 것 같고요. 메인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이제 90년대 후반, 2000년대 이제 초중반 이 교육 영업을 했을 때 이 조직 문화도 이제 그럴 것이고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사고 방식이나 그 문화 등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최근 들어 이제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면접자분들 오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기도 그 팀장이 되면은 개인 매출을 못하고 팀원만 그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? 라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아요. 일단은 예전으로 돌이켜봐서 뭐 이제 5년, 뭐 10년 전 했던 영업 방식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. 자, 교육, 영업직,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. 대부분 뭐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그 이상도 이제 교육이란 걸 받게 되고요. 교육을 받게 되면서 뭐 본인이 생각한 부분과 맞지가 않아서 이제 뭐 퇴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직원분들도 있으실 거고요. 또 너무 이 일이 나와 잘 맞는 뭐 찰떡궁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교육받는 직원분들도 있겠죠.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인턴 이제 기간이 끝나게 되고 정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뭐 동료라든지 아니면 뭐 선임분들, 팀장님들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면서 이제 배우게 되겠죠. 뭐 상담하는 멘트라든지 뭐 방식이라든지 뭐 이제 마케팅하는 이런 방법들 같은 것들 하나하나 다 배우게 되죠. 자,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일이 잘 맞아서 이 이제 신입사원이 잘 근무를 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뭐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해보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 직원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더욱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키우라는 제안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개인 매출적인 부분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일 수 있겠죠. 자, 이건 바로 일반 회사가 아닌 그 교육, 영업직, 회사 이런 조직들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,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.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개인 매출을 통해서 이 만족도가 높은 직원에게 이 매출을 중지하고 팀원을 채용을 해서 조직을 키우라고 강요하는 회사, 이거 올바른 회사일까요? 누가 보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. 자, 일단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너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.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퇴사를 해야 한다. 자, 강압적으로 자발적이 아닌 강압적으로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 있겠죠. 자, 이런 문화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조직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문계가 있고 자연계, 뭐 예체능계, 뭐 실업계 등등 이제 과가 나뉠 거고 학교 같은 경우도 특수학교도 있을 거고 뭐 과학고라든지 학교도 나뉘죠. 자, A라는 학생은 이 수학에 현재 관심이 있는데 자,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국어, 과학, 사회 등 전 과목을 다 잘해야 한다고 압박을 합니다. 자, 그럼 A라는 학생은 자, 어쩔 수 없이 전 과목을 다 공부하겠지만 수학에 더 집중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닐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자, 요즘 시대에는 해당 학생이 잘하는 자신 있는 분야를
더 띄워줘서 좋게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선생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전 같이 모두 다 잘해야 한다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. 자, 모두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, 자,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고, 다시 이 교육 영업 조직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A라는 직원이 매출적인 부분에 자신이 있고, 이 B라는 직원은 매출적인 부분보다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관리, 리더십을 통한 직원분들을 관리하는 분야에 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할 경우, 회사 운영진이라는 이제 K라는 분은, 자, A 직원을 개인 매출보다 조직 관리에 활성화 힘쓰는 게 맞은 걸까요? 자, 이 B라는 직원은 이 B 직원에게 개인 매출적인 부분을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? 자, 이 부분은 회사를 담당하고 계신 운영진 인사 담당자라면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80에서 90% 이상 이제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력을 갖고 있는 경력직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당연히 경력직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겠죠. 이 교육 영업직 회사의 경우 당연히 신입사원이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좋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. 자,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보다는 이 장점을 더 살려서 더욱더 큰 장점을 만들어 보자.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한 부분인 것 같고요. 최대한 직원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해당 직원에게 어떤 수단과 도구를 쥐어줬을 때 그 직원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? 자, 물론 좋은 도구만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만 쥐어줬을 때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. 자, 본인이 충분히 느끼게끔 해서 이 본인이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옆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바로 인사 담당자라든지 이 조직의 리더 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억지로 해서 변화시키는 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. 스스로 본인이 느껴서 바뀌게끔 해야지 오래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부분은 이 두 가지가 큰 핵심일 것 같습니다. 저희 회사 조직 체계는 그래서 현재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. 그 조직 부분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위한 그룹이 있고요. 이 개인적인 매출을 위해서만 이제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옮기는 것도 자연스럽고요.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강압적이 아닌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저희 회사도 이 개인 매출과 팀원 채용에 대해서 똑같은 시스템인가요?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게 중요할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자, 오늘 네 번째 이야기였고요.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